대선 전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내일 이 시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사실상 출마 초읽기에 들어간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일 사퇴가 유력한데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치권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자, 저렇게 홍준표 전 시장이 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 하루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홍 전 시장을 지지했던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은 나섰어요? 자, 오늘 오전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곳은 김문수 후보의 캠프고요. 바로 홍 후보를 지원했던 의원들, 그러니까 뭐 유상범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또 지역 원외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지지 선언을 한 겁니다. 사실 여기 오늘 호준석 대변인이 어제 오후 2시에 경선 결과 발표하는 자리에도 있으셨지만 그 2시 발표 이후에 오후 5시 20분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던 의원분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 50여 명이 지지 선언할 거다. 그러니까 경선 결과 발표 난 지 3시간 후에 무려 김문수 후보 지지할 거다 공지가 났어요. 그래서 근데 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기자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 사실 그래서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홍 후보 비서실장이었는데 지지 선언한다고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오늘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홍 후보 잘 보좌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러면서 현장에 오지는 못했더라고요. 어쨌든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오늘 좀 친윤 의원들이 대거 결집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선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홍준표 캠프 인사들은요, 저렇게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빠르게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계속 드리는데 전화가 꺼져 있고 사모님도 잘 안 되고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한참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홍준표 후보 캠프의 핵심 당직을 맡았던 국회의원 4분, 저를 비롯해서 김대식, 백종원, 그다음에 김희상 의원, 그리고 우리 총괄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김선동 의원, 총괄 지원본부장을 맡았던 이영수 본부장 비롯한 모든 분들이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홍 전 시장이 심경이 복잡한지 전화기를 꺼놨다는 겁니다. 홍 전 시장은요, 어젯밤에는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3년 전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당심에서 참패를 해서 탈당하고 싶었지만 참았다면서 착잡한 심경을 어제 드러낸 겁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결승 상대인 한동훈 후보는요, 이런 사람들이 홍 전 시장의 말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직격했습니다. 혼자 뛰는 것 같다. 당권 잡으려고 뛰나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페북에서. 저는 일부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장면에 있는 기득권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당권 지키는 게 이재명에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고 나면 당권이 무슨 소용입니까? 한동훈 캠프에서는요,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최소 하루는 좀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 또 인간적 도리까지 언급하면서 그야말로 좀 세게 비판에 나섰는데요.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선은 시끄러운 게 정상입니다. 경선이 얌전하게 조용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치러지면 사실 그건 경선이 아니에요. 근데 어제 두 명의 후보 압축하는 그 장면을 생중계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전 좀 뭉클했어요. 홍준표 후보가 마치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탈당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막 비춰지는데 사실은 어제 홍준표 후보처럼 이제 강한 캐릭터를 가지신 분이 결과 나오자마자 정말 흔쾌한 표정으로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2명의 후보들한테 축하하고 그다음에 승복 연설하고 저는 제가 들어본 그 승복 연설 중에 어제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연설은 정말 가장 감동적인 연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밑거름이 돼 주셨다고 생각해요. 홍준표 후보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경선이 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뜨겁고 지금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다음에 또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 과정이 남아있다면 또 그건 또 현실이고 민심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는 거니까 또 그때 가서 민심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이제 다른 캠프로 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하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자면 선관위원으로서 예. 경선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토론회, 오늘 밤 토론회하고 내일하고 모레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조기 대선이라서 빨리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또 비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선이 촉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바로 다른 캠프로 간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만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걸 이제 비판하는 것도 그런 그에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성필 부대표님, 네. 홍전시장이 사실 어제 뭐 이제 대선에서 자기의 역할은 좀 없다, 딱 자르기는 했지만 지금 신경을 좀 가늠을 하면은 정말로 다른 후보를 지원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캠프 의원들이 이제 김문수 캠프로 갔듯이 김문수 캠프를 지원할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아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후보들이 경선에서 지잖아요. 예. 당연히 기분 안 좋죠. 내가 떨어졌는데. 하지만 1차적으로는 보통 대부분 그래도 지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 3일이라도 좁다가 그다가 사라집니다.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그럼 갑자기 공부하러 간다고 어디 갑니다. 그런데 제가 탈당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내부자들에게 더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한독수 후유증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상대와 싸워야 되는데 내부 균열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달래주는 것. 네. 그래서 복당을 시키는 것이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홍전 시장의 입장은 조금 더 신경을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여의도의 한 빌딩입니다. 저 빌딩이요, 나경원 캠프가 원래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를요, 한덕수 권한대행 측 실무진이 사무실로 마련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대행이 본격 대선에 뛰어들게 되면은 사실상 캠프 역할을 하게 될 곳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이요, 내일 사퇴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요, 통상, 내수, 안보 그야말로 다 챙기면서 오늘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총리실을 압수수색해서 그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한 어떤 사적 선거 준비 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즉각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직 이용해서 사전 좀 준비를 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대행이 어쨌든 간에 뭐 금명간에 물러날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대대행을 또 맡아야 되는 게 최상목 부총리인데 오늘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한대행 출마 관련해서 언질받은 거 없다고 하던데. 네, 지금 최상목 내에게 또 대대행 해야 되냐, 이걸로 오늘 의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예. 최상목 부총리의 경우는 뭐 언질받은 게 없다고는 했습니다만 한대행이 내일 오후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정황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좀 전에 한 총리의 일정을 보여드렸지만은 오전 11시에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했고요. 오전에 한 게 또 있어요. 뭘까요? 이낙연 고문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만나자고요. 예. 두 사람이 그렇게 통화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목적은 얘기 안 했지만은 만나자고 했는데 그 날짜가 안 맞아서 일단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낙연 고문은 출마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단일화는 열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한대행이 빅텐트, 반명 빅텐트를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내일 안보관계장관회의, 그러니까 끝까지 이런 한미 통상 이슈나 이런 것들을 챙기고 내일 오후에 사직서를 던지고 아마 모레쯤 출마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그런데 아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을 한 거는 공직자 신분으로 뭐 어떤 사전 준비를 좀 했는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사실 저는 동의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만큼 공감을 하냐. 그러니까 정치인은 현행법보다 국민 정서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독수 권한대행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정관리하라고 맡겨놨더니 인기관리하고 조직관리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 근거가 3실장, 이분들 공무원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먼저 그만두고 선거운동하러 나간다? 그러면 그 전에 예비 동작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서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이것을 또 검찰 조사라든가 강제 수사권을 동원해서 보면은 이게 또 현행법에 걸릴 수가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이 저는 한덕수 대행 지지율의 절반은 지금 떠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뭐 정말 사사건건 왜 저렇게까지 할까? 저희 당 후보가 더 무서울 겁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근데 그 계속 이제 한덕수 대행만 자꾸 비판을 하시는데 그게 점점 더 키워주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뭐 이렇게 좀 지나치게 저렇게까지 견제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역효과를 줄 겁니다.